자, 3부입니다. 스테이 튠이요, 스테이 튠. 그러니까 우리가 튠, 이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계속 봐주세요. 라는 스테이 튠.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유사남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만나도 신나는 이 활기찬 목소리. 유사남님은 좀 이렇게 차분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항상 활기차신 것 같아서. 아유, 유튜브 끝나면 이제 차분하게 본업하러 가야죠. 아, 그래요? 그때는 본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항상 이제 활기차신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참 중요한 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뭐 GDP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발표될 지표, 오늘 이미 나온 지표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17만 7천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9만 5천 건을 생각보다 크게 하회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GDP에 대한 조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안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저번에 나왔던 거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이라 크게 장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품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0시에는 앞으로 30분 정도 뒤에는 잠정주택 매매와 원유 재고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미국 기준으로 저녁에, 한국 기준으로는 아침에 중국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관련해서는 여러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인데 조금 이따가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어저께 발표가 된 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리뷰를 해주셨지만 어저께 나온 지표 중에서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졸트 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크게 하면서 어저께 주식들이 올라간데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일단 좀 해석을 하자면 해고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자발적 퇴사가 크게 줄었고 그와 동시에 직장 공지가 여러모로 직장에 대한 수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나오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1.5개다 보니까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동지표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채권 관련해서는 10년물 금리가 4.23에서 4.1까지 쭉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오늘 나온 데이터들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짭비농이라고 보통 얘기가 많이 나오는 ADP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ADP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사이즈에 관련 없이, 직원 수에 관련 없이 작고 중형 사이즈, 크기가 큰 사이즈까지 모두들 일단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다만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 추세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일자리 창출 속도와 비슷합니다. 이제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줄었고 회복이 드디어 완료가 된 것 같다. 급여와 고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드디어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자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만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해고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성장이 적당하게 무르익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이 이직하는 방향식을 줄여서 임금 상승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업종별 시스템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찐비농 나오기 이전에 진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이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이제 고용이 늘었나라고 봤을 때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저께 나왔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와도 굉장히 일치하는 데이터입니다.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그리고 레저, 환대 등등 서비스 섹터는 여전히 잘 나가는 섹터들은 좀 더 잘 나가지고 있고 다만 상품 관련 섹터들이 슬슬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성장세가 있는 편이다. 뭐 일단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여전히 10년물 금리는 4.2 밑에서 4.14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면은 마치 경기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고용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직을 좀 그러니까 이직을 잘 못할 정도로 일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정도예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일자리 포스팅이 줄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나 혹은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된지 회사 쪽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포스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동자들도 슬슬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현지 상황이 좀 궁금한데 유선남님께서도 혹시 이직을 좀 자주 하셨었나요? 아니면 꽤 오랜 기간 그 한 기업에 좀 계시는 건가요? 저는 오랫동안 한 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몸 담았다가 코로나 때 잘렸거든요. 네, 코로나 때 잘리고 나서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좀 깨달은 게 이직을 좀 해야 일단 연봉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직해야 연봉 네, 늘어난다. 맞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연봉 관련한 상승이 좀 이제 슬슬 완숙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파업 관련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어저께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뭐 작가와 배우의 파업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자동차 3사의 노조 같은 경우 임금을 46% 상승해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시기가 사실 어느 정도 임금 상승 데이터와 맞물리게 될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구인 이직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소송이 좀 제기가 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커다란 소식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라이브 도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사실, 비트코인을 다루는 ETF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원래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선물 ETF를 현물 ETF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저께 루머가 나오기를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재판관이 SEC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선물 ETF를 현물 ETF로 거절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지금 현물 관련한 ETF, 현물 관련한 비트코인은 시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일단 재판관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SEC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을 승인하라는 압박이 재판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SEC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무조건 승인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승인이 나더라도 내년에 가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현물 ETF들의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선물 ETF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될 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코인을 직접적으로는 사진 못하더라도 선물 계약 같은 거를 빼고 현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주식만 사는 기관들이 이 현물 ETF를 삼으로써 그 추가적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물 ETF로 전환이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자 기준으로 7%가량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현물 ETF의 승인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쵸? SEC는 현물 ETF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이 현물 ETF가 정말 승인된다면 수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그 ETF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 정도 논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그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좀 세력이 약화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허리케인 관련해서 이달리아 관련해서 4등급으로 이제 미국을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3등급으로 격화되기는 했지만 허리케인 샌디라든지 허리케인 레리가 사실 3등급 허리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사실 지금 이 허리케인이 강타하고 있는 지역이 플로리다로 여러모로 이미 어느 정도 허리케인에 익숙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이제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는 동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뉴욕 쪽을 강타하게 되면서 커다란 피해를 났는데 아마 그 정도의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험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전력회사 혹은 유틸리티 회사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이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예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4.2% 상승하면서 어저께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구글과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새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생성형 AI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것도 굉장히 저희 뭐 아침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러몬드 상무장관, 이 중국 리창 총리와 회동한 내용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무장관 같은 경우 중국의 고위급과 회담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연결창구를 만들어놨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중 관련해서 더 많은 소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의사소통이 되었는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너무 위험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중국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게만 생산적인 여행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앞에서는 뭐 얘기 잘 하고 와서 뒤에서 이제 러몬드 상무장관이 기자들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제 욕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그렇게 좀 난항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아요.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사실 오늘 중국 관련해서 여러 지표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리긴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관련한 지표가 발표되기에 앞서 오늘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쪽에서 중룽 신탁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구이 위한 혹은 부동산 관련한 신탁이 요즘에 어렵다라는 얘기 몇 번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중룽 신탁의 모기업이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커다란 그림자 금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실 그림자 금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사실상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레버리지 상품들이나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규제를 벗어났지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 그림자 금융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룸 기업이 최근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고 자신들의 채권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중문 신탁에 관련해서 2개의 회계팀에 부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 중룽이란 신탁의 대주주가 징웨이가 상패를 했다라고 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가 확산되는 움직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채권이 디폴트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풀린다, 안 풀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기업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들 관련해서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웰스파고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지만 목표가도 이제 같이 유지를 하기로 했다. $500로 유지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TXN 관련해서 번스타인에서 중립 의견으로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목표가가 $145로 유지를 했다라는 발표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TXN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업용 계산기를 이제 보통 만드는 곳인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제 그런 쪽도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투자자들의 의견이 조금 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유명한 기업이 실적 발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몇 가지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많은 밈주식과 연관이 있는 추이의 어닝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세일즈포스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보안 기업들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런 부분들을 집어 던질 수 있을지가 좀 여러모로 주목이 기추가 되는 바이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최근 들어서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의 회장 겸 CEO가 41억 7천만 원어치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기도 했었던 등 최근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가 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의 어닝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개인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 개장되니까요. 개장 직전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고용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됐었고 구인이직 보고서, 졸투 보고서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말 활활 타오르던 경기 그리고 활활 타오르던 고용 시장이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신호를 줬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지나가는 말로 많이 전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3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그 저축액이 모두 다 고갈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 한번 화면 보시면 이 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밑에 보이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 선 있잖아요. 그게 그냥 평상시에 별일 없으면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그러다가 팬데믹과 함께 저축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초록색 면적이 얼마나 초과 저축을 했는지 총 금액 규모입니다. 이 총 금액 규모가 2조 1천억 달러 정도고, 그리고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선, 그러니까 초과로 저축했으니까 초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빨간색 면적입니다. 이 금액 규모가 이 면적이고요. 이게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1천억 달러 정도의 그 저축을 했었다면 지금 쓴 금액이 거의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3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에는 쓸 돈 다 쓰겠는데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는 거냐 안 좋아지는 거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과열됐던 소비로 인한 물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열됐던 소비로 인해 발생했었던 이 그 공급난에서 발생했었던 물가의 상승률, 그리고 서비스에서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소비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3분기 이후부터는 그런 소비가 좀 꺾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물가에서 좀 꺾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지표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사실 그 장 출발하기 직전에 미국 지수 선물은 초반에는 원래 안 좋았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계속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었어요. 아무래도 어제 급격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지수 선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ADP 민간 고용 발표되고, 그리고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수를 상승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0.15%, 다우가 0.18%, S&P 500이 0.14%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의 경우에도 사실 속보치, 그러니까 GDP는 원래 속보치, 그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속보치가 2.4%가 나왔었고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가 된 게 2.1%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속보치보다 경기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네 라는 것 때문에 상승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네 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시장에는 약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4% 정도 올랐던 엔비디아는 오늘도 크게 올라가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확대된다는 뉴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그 추정 보도로는 9월 13일에 아이폰 15를 론칭할 거라고 이제 추정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애플이 기자들에게 초대장을 뿌렸습니다. 그게 9월 12일이고요. 그래서 아이폰 12는 이제 9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이폰 12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7% 넘게 엄청 급등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약간 좀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약간 뭐 장 초반에 움직이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고, 뭐 존슨앤존슨, 일라이렐리, 머크, 에브비,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이게 메디케어에 포함되는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에서 자, 먼저 HP 한번 보도록 하죠. HPQ. 자, HP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프린터 만들고 PC 만들고 뭐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기업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9.9% 역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었거든요. 이익은 다행히 순이익, 매출은 그랬고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긴 했지만 여전히 PC와 프린터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 9%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사실 뭐 이걸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요즘에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레거시 반도체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PC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PC에 뭐 H백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들이 계속 들어가고 프린터에 뭐 들어가겠어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초고성능 반도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들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고 하지만 HBM 이거는 정말 뭐
지금 비중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게 비중이 되게 적었었어요. 근데 여전히 레거시 쪽은 부진하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저는 그 유선남님께서 그 얘기 전해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죠? 이건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유선남님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그 먼스타인의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랬잖아요. 레거시는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레거시는. 반도체가 레거시가 있고 이제 그 고성능 반도체가 있잖아요. 레거시는 지금 여전히 재고도 많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 가지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도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니까 세일즈포스도 한번 그럼 오늘 움직이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CRM이라는 그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뭐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저기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주소 적고 이런 걸 요즘엔 다 그 패드로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CRM입니다. 그래서 CRM은 이 기업들이 고객 관계 관리를 할 때 쓰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 시장 예상치만 보면 주당 순이익은 60% 증가하고 매출은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0.5% 증가하면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11% 성장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라고 해요. 만약에 11% 성장하면. 근데 이번 분기 성장률에서 10.5%면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또 기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좋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일단 시장 예상치가 이런 거라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염두하시면서 8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 가격 인상은 다음 분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짚어봤고요. 유선남님,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시죠. 네, 지금 저도 지금 시장 맵을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들 마이너스로 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빅테크주들 위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어느 정도 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악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실질적으로 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와중에 제약회사들은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오늘은 반대로 오늘 시장 쪽에서 빅테크들 쪽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주 쪽은 좀 변함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 위주로는 굉장히 잠잠한 상태로 오늘 변동성 별로 적게 사실상 진짜 비농업 지수가 노동부의 비농업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위원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위원들의 실질적인 포지션은 좀 잘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나왔던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굳이 연준 쪽에서 위험을 높여가면서 사실 이번에 연준위원 혹은 파월에 했던 이야기를 좀 빌려서 좀 들어보면은 굳이 위험을 안고 긴축을 오버해서 할 리스크를 안고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올리게 되더라도 아마 다다음 달 혹은 11월 혹은 12월 달에 미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시장 보면서 보니까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속 안정적인 뭐 지금 보니까 4.105%까지 또 약간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초반에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고요. 대신 내일 발표되는 PCE 지표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이걸 봐야 된다는 경계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초반 분위기는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유선남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장중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화창에 이제 유선남이 아니라 유식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잠깐 초반 분위기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경계심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C도 있고 비농업 고용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 테니까요. 내일도 어디 가지 마시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자, 내일도 어디 가지 마시고 내일도 재밌는 내용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